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면은 간혹 가다가 DM으로 보정 방법이나 아니면 사진 찍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DM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고,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는 특별한 건 없거든요. 간단한 보정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 오늘은 제가 주로 이용하는 이 세 가지 앱을 이용을 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우리는 각자 얼굴이 다 다르고 또 사진 찍는 느낌도 다 다르고 결과물도 다르기 때문에 보정 방법은 약간 응용하는 느낌으로만 참고를 해주시고 똑같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얘는 이렇게 하는구나 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정 방법 전에 사진 찍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기본 카메라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기본 카메라로 많이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보정으로 약간 조지는 그런 스타일인데, 여기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 카메라 렌즈 닦는 거. 우리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는데 렌즈에 먼지라든지 우리 지문이 정말 많이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찍기 전에 무조건 습관적으로 이렇게 렌즈를 닦아 주셔야 돼요. 이 셀카도 후면도 다 렌즈를 닦아주면은 사진의 퀄리티가 확실히 올라갑니다. 지문이 찍혀있고 이러면은 좀 뿌옇게 나오고 흐리게 나와가지고 사진이 선명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사진의 퀄리티가 낮아지는데, 이렇게 렌즈를 닦으면은 사진의 퀄리티가 확실히 더 높아져요. 그리고 저는 아이폰에서 이 격자 기능을 늘 켜놓고 활용을 하는데, 이 격자가 사진 구도 맞추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구도가 정말 사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사진의 안정감은 구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격자를 활용을 해서 사진을 찍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격자에서도 가운데, 중앙에 들어와야 뭐든지 이쁘게 나와요. 셀카를 찍을 때도 이렇게 양 옆에 사이드에 있으면 얼굴이 뭔가 좀 이쪽이 더 늘어나 보이는 그런 왜곡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가운데에 놓으면은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최대한 가운데에 맞춰가지고 찍는 게 중요하고, 가끔 이렇게 얼박샷을 찍을 때도 이목구비가 격자의 중앙에 있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거의 중요한 점은 첫 번째 렌즈 닦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격자를 켜서 중앙에 피사체를 맞춰 놓자. 그리고 저는 약간 감성 사진 찍을 때 있잖아요. 내 셀카 말고 감성 사진 찍을 때도 한 1.2 정도로 크롭을 해가지고 확대를 해서 찍으면은 더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찍는 것보다는 좀 가까이에서 이렇게 찍으면은 감성 사진도 금방 후딱 완성이 된다. 네, 이게 우선 저만의 사진 찍는 방법이었고, 이제 보정 방법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얼굴을 보정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 건데, 저는 에픽 앱을 이용을 하거든요. 제가 근래에 써본 핸드폰 보정 앱 중에서는 에픽 앱이 얼굴을 좀 보정할 때 가장 자연스럽고 좀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앱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픽을 주로 활용을 하고 내가 오늘 보정할 사진을 가져옵니다. 제가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저는 거울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에서 얼굴 보정을 들어가면은 얼굴 작게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얼굴을 작게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그래도 제일 끝까지 100으로 해도 벽 왜곡이 엄청 심하진 않고 좀 그나마 자연스럽죠. 근데 저는 얼굴 작게 기능은 잘 활용을 하지 않고 슬림하게 기능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슬림하게로 36 정도? 33 정도? 사진에 따라서 늘 다르게 설정을 하는데, 저는 평균적으로 한 이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진에서는 딱히 건드릴 게 여기 얼굴 여백, 그리고 눈, 그 다음 피부밖에 없어서 바로 뒤트임을 들어가 볼게요. 눈을 알아서 인식한 다음에 이렇게 늘려주거든요. 48까지 늘렸는데도 엄청 부자연스럽거나 이렇지가 않죠. 그리고 터치 보정을 눌러가지고 이 브러쉬 사이즈를 조정을 한 다음에 확대를 해서 머리 옆에 튀어나온 부분들을 이렇게 터치를 해주는데, 저는 근데 머리에다가 바로 하지 않고 배경 쪽을 최대한 밀어 넣어줘요. 배경과 내 머리에 이렇게 걸리는 중간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넣어줘요. 그래서 머리를 바로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이 중간 부분에다가 브러쉬를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면 좀 더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 보정을 할 건데, 여기서 잡티 제거, 이것도 그럼 자동으로 잡티가 제거가 되고, 매끈하게도 한 40 정도로 맞춰줄게요. 그 다음 팔자주름 부분도 35 정도. 그 다음에 피부 보정에서 수동을 들어가서 매끈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얼굴 부분을 확대해서 이 매끈하게 브러쉬 크기를 조절을 해주는데 적당한 사이즈로 조정한 다음에 얼굴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은 피부가 좀 더 부드러워지는, 피부 결이 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컨실러 부분도 해서 이런 잡티 같은 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은 확실히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막상 비교해보면은 은근한 차이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줍니다. 저는 이 사진으로 오늘 에픽에서 보정을 했는데 여러분 얼굴에 따라서 그리고 사진에 따라서 여러분이 맞게끔 이렇게 보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활용할 앱은 라이트룸과 VSCO 이건데, 라이트룸 같은 경우에는 수평 맞출 때 저는 주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색감 보정을 할 때 이용을 하는데, 라이트룸의 색감 보정은 좀 더 디테일한 색감 보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라이트룸으로 좀 디테일한 색감 보정을 하고 완전 사진 전체적인 보정은 VSCO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트룸에서 방금 전에 이용한 사진을 가지고 오면은 마스크라는 기능이 있어요. 마스크를 눌러서 피사체 선택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얘가 알아서 피사체를 인식을 하거든요. 이 피사체가 인식이 됐을 때 이렇게 밝기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만 밝거나 어둡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사진에서는 사진 전체가 쨍해지는 그런 느낌보다는 배경만 좀 쨍하고 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싶은 그런 느낌이라서 피사체 선택을 누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이걸 누르면은 마스크 1 반전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피사체에서 반대로 뒤에 배경이 선택이 되거든요. 이 배경 선택이 됐을 때 여기에서 채도를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밝기도 좀 밝게, 색 온도도 노란색이 배경이기 때문에 약간 좀 노란기를 조금 더 입혀주면은 배경이 좀 더 쨍해 보이겠죠. 이렇게 뒷 배경만 색감 보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르기에 들어가서 인스타는 보통 4:5 비율이기 때문에 4:5로 맞춰주고 수평 맞춤을 해주면은 얘가 이렇게 수평을 맞춰줘요. 그리고 여기에서 약간 크롭을 해서 이 위에 천장 부분이 좀 안 보이면은 배경이 더 깔끔해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조정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사진이 좀 더 깔끔해진 느낌이 나죠. 이렇게 해서 저는 저장을 누르고 그 다음에 VSCO에서 전체적인 색감 작업을 해주거든요. 라이트룸에서도 가능한데 저는 왜인지 모르게 VSCO에서 전체적인 색감을 잡아주는 게 좀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VSCO에서는 약간 노출을 살짝 낮춰주거든요. 사진이 밝은 것도 좋은데 사진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살짝 어둡게 했을 때 사진의 화질이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출을 살짝 낮춰주는 편이고 대비도 5:6 정도 이렇게 낮춰줘요. 그리고 선명도는 한 1.2 정도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채도도 여기서 살짝만 더 높여줄게요. 그 다음에 톤에서 하이라이트도 한 1 정도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그레인에서 강도를 한 2.0 그리고 크기도 한 1.5 이렇게 맞춰주고 색상도 살짝 1 정도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첫 번째 사진 보정 끝. 그리고 라이트룸의 기능을 좀 더 응용을 해보자면은 나도 나왔고 하늘도 나왔고 이런데 좀 뭔가 배경이 약간 더 쨍쨍했으면 좋겠다, 하늘이 더 선명하고 화창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 라이트룸에 들어와서 마스크를 누른 다음에 하늘 선택을 눌러서 이렇게 하늘 부분이 선택되게끔 만드는 다음에 여기에서 또 색상을 역시 이렇게 좀 더 파란기가 돌 수 있게끔 색 온도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 채도를 좀 높여줘요. 또 여기 자세히 보면 뒷부분에 물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물도 약간 좀 더 쨍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마스크를 눌러서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은 브러쉬라는 부분이 나와요. 브러쉬를 클릭한 다음에 브러쉬 사이즈를 내가 조절을 하는 거죠.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한 다음에 확대해서 물 부분만 이렇게 빨갛게 칠해줍니다. 이렇게 영역을 잡아준 다음에 이것도 역시 색 온도를 낮춰주고 채도를 조금 더 높여주면은 더 살아나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일부분만 색감을 더 살려가지고 사진 전체적인 퀄리티를 좀 높이는 방법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라이트룸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배경에서도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창가를 찍은 사진, 이런 사진에서도 하늘이 좀 이쁘고 선명해 보이고 싶은데 은근히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 이거 역시 마스크를 눌러서
하늘 선택을 하면은 얘가 하늘을 알아서 이렇게 영역을 잡아줍니다. 색 온도를 또 낮춰주고 또 채도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노출을 살짝 낮춰주면은 좀 더 선명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부 정보에서 선명도를 좀 더 높여줘요. 이렇게 하면은 사진 전체를 건드리지 않고 창 밖에만 포커스가 좀 더 맞아질 수 있도록 색감 보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또 사진 구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사진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구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사진을 보면은 구도가 직선에서 찍은 느낌이 아니라 약간 구도가 살짝 한쪽으로 쏠려 있는 이 왼쪽이 조금 더 튀어나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 사진도 제가 구도를 맞췄을 때 좀 더 사진의 안정감이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의 구도를 좀 맞췄을 때 안정감이 들기 때문에 저는 구도 맞추는 것도 굉장히 힘을 쓰는 편인데 이 사진은 어떻게 구도를 맞췄냐면은 먼저 라이트룸에서 수평 맞춤을 눌러줘요. 그럼 얘가 어느 정도 미세하지만 수평을 조금 맞춰줬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저장을 해서 이 아이폰 갤러리에 있는 기능을 활용을 하는데 여기서 편집을 누른 다음에 수평 맞추기에 들어가서 여기 제일 끝에 있는 가로 부분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이 원래 멀리 있는 느낌이었지만 오른쪽을 최대한 가까이 해서 수평을 맞춰주면서 사진의 좀 안정을 뭔가 되찾아주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진의 수평이 맞춰진 느낌이라서 사진의 안정감이 좀 더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던 저만의 인스타그램 보정 방법 끝입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보정을 해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고요. 이게 이것저것 많아가지고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 정말 한번 손에 익으면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라이트룸 그리고 VSCO 그리고 에픽 이용해가지고 좀 더 감성 있는 인스타 피드를 꾸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에 봐요. 안녕.